한성만과 정원의 한정판입니다. 탐구 과목에 대해서 미묘한 주제 2개를 다뤄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정원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학할 때 정원 선생님께서 애매한 답변을 한 번? 2번? 네, 두 번으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과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서울대와 의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과탐을 원투 조합으로 필수 지정했기 때문에 투 과목을 해야 되나요? 꼭 해야만 할까요? 고민하고 있답니다. 의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원원 조합이 가능하고 주변에서 많은 곳에서 원원 조합을 권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고민이랍니다. 1+2가 돼야 되는데 투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서울대 제도에 따르면 투 과목의 표준 점수는 낮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서울대와 의대를 동시에 고려하는 학생, 투 과목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까? 네, 아니요죠? 그렇습니다. 아니요입니다. 원투 조합을 안 하면 서울대를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위험한 답을 주셨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 보고 서울대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네, 서울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울대를 정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정말 가고 싶은 학생인데 투가 좀 불안불안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대도 내신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의대를 또 가려니까 원원을 해야 뭐 점수에서 좀 더 이득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의대들은 이제 뭐 100분위로 보기도 하고 100분위 편한 표준 점수로 보기도 하고 표준 점수로 보는 의대들도 있고요. 네. 그래도 무엇을 하든 간에 원원 조합이 의대를 가기에는 좋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아는 것처럼 의대,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정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원원을 선택해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워버리면 원원으로 그죠. 의대 가자. 이게 뭐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네. 공식이에요, 그죠? 네. 우리의 오늘 고민은 서울대. 서울대도. 서울대도 원원으로 간다? 네, 그렇죠. 서울대를 원원으로 갈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서울대를 원을 선택하고도 갈 수 있는 것. 일단 첫 번째, 수시 일반 전형이 있죠.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네. 수능과 무관한 거네요? 그렇죠. 뭘 선택하든.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수시 일반 전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수시 일반 전형에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네. 정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정시면 어쨌든 이 친구는 이과니까 뭐 이공계 대학이든 혹은 네. 의대를 노릴 텐데 그럼 이 친구 보고 원투가 서울대는 지정했는데 원원으로 갈 수 있다 하면 이건 사실상 이 제도에 대해서 그릇된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조금 다를 뭔가 수 또 다른 있는데요. 비결이 있나 보죠? 네,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서울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을 뽑아요. 좋습니다. 네. 유형 1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 네. 그래서 유형 1은 탐구 중에 2과목. 그리고 사탐이든 과탐이든 네. 상관이 없다. 네, 수학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2외국어를 꼭 응시를 하셔야 돼요. 제2외국어 한문을 꼭 응시를 하셔야 아하. 됩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 유형 2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대, 공대, 의학계열 좋아요.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서로 다른 과탐 1, 2를 하셔야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 3이 또 그럼 투에는 제2외국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없어요. 그 다음 유형 3이 있어요. 유형 3의 수능 응시 조건은 네. 탐구 중에 2과목.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도 없습니다. 유형 3에는 그럼 무슨 학과들이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갈 만한 학과들, 이과 학생들이 노려볼 만한 학과 중에 제일 중요한 학과는 자유전공학부죠. 자유전공학부. 그 소위 그러니까 앞서서 융합을 시도했던 그 학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나머지는 예체능 계열이라 이과 학생들이랑 좀 안 맞고요. 자유전공학부가 있는데
정시로 꽤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네. 공대 여느 과들과 견줬을 때 인원이 밀리지가 않아요. 공대 많이 뽑는 학과 인원수만큼 뽑습니다. 그래서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37명이 정시에서?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만약에 수시에서 또 뭐 2월이 조금 생긴다면, 한두 명이 생긴다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30명이 넘는다. 네. 네. 아, 그 정도 인원이 자유전공 학부에도 할당돼 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인문사회계열, 이건 제2외국어 한문 응시해야 하지만 인문사회계열과 자유전공학부를 원 조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공대를 고려하고 어쨌든 네. 자연과학 계열 쪽을 고려하는 친구 보고 네. 아무리 서울대하고 서울대 인문사회계열학과에 가라고 하면 네. 이건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친구의 고민 중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 친구가 서울대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도 고려한다고 물론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의대. 네. 의대도 고려한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 학생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원, 투를 완벽하게 해서 서울대, 공대를 뚫고 들어가 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원, 투 하세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의대들이 자꾸 걸리는 거잖아요. 아, 서울대 혹시 못 가면 의대 가고 싶은데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학생은 고민하지 말고 원 하셔라. 그리고 서울대 뭐 컴퓨터 공학부 해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정시를 지원할 때 인문사회 계열이나 근데 약간 좀 부담이 있겠죠. 아무래도 제2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1, 2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서 복수전공 하세요. 아, 복수전공. 그러니까 학부 1학년으로 공대에 가는 게 아니고 네. 자유전공학부에 갔다가 혹은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 어떤 곳에 갔다가 공대로 복수전공한다. 네. 근데 복수전공의 길이 좀 험난한 조건과 길일 텐데 네. 그 길을 우리가 꼭 이렇게 물론 길은 길이지만 이렇게 이 친구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의대를 포기하면 돼요. 의대보다 서울대야, 서울대 공대야 라고 하면 원투 해야지. 아, 투 정도는 수능 볼 만큼 공부해야 서울대 공대 가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의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서울대 의, 수, 약 이렇게 의학 계열을 꼭 진학해야겠다라는 경우가 아닌 서울대와 의대 둘 다 안고 가고 싶다 하는 학생은 원을 해라가 제 결론인 거예요. 이 친구가 노렸던 최초의 질문, 서울대와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사실은 원원 선택으로 이 둘을 다 현실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 1학년으로 공대, 자연대를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네. 아, 그런 선택도 있네요. 네. 네, 어쨌든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인문사회계열로 갔다가 공대, 자대로 간다라는 것은 꿈도 못 꿔봤었는데 네. 융합형의 시대가 어쨌든 계속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유형 1로 가야 할 때 제2외국어 한문을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 감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 잘 받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점을 좀 높이신 후에 복수 전공을 계획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이과 최상위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문과 최상위권으로 가볼까요? 융합, 즉 통합형 교육과정 체제하에 수능이니까 문과 학생이 과탐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과 학생이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과탐으로 제한한 학교는 또 있습니다. 이과 쪽에서는. 그러나 문과 쪽 학과들인 경우는 사회 탐구든 과학 탐구든 가리지 않고 두 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 서울대가 새로 밝힌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따르면 표준 점수만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과목으로 사탐 과목 쪽은 한 3개 정도? 그리고 과탐 과목 쪽에서도
표준 점수가 매우 높은 과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문과 친구의 고민. 과탐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아, 과탐을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질문인 거죠? Yes or no? 네. 아직 제가 한 번도 안 썼죠. 네. 그렇지만, 음. yes. 또 할 수 yes. 있습니다. 명쾌합니다. yes. 그럼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정원 선생님이 입시센터장이니까, 표준 점수를 최근 5개년간 다 탐색하셨죠. 네. 계속 매해 수능을 볼 때마다 쭉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추이가 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과 쪽 그 표준 점수, 즉, 만점자의 표준 점수.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표준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한 70점 정도가 되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70점이 훨씬 넘으면 표준 점수가 왜 이렇게 높아? 물론 만점의 표준 점수죠. 그런데 이제 5년치 사회탐구. 네. 그럼 5년치 사회탐구니까 사회탐구가 몇 과목이죠? 8과목인가? 9과목인가요? 네. 과탐이 8과목, 사회탐구는 한 과목 더 많아요. 그래서 9과목에 5개년. 95, 45. 그럼 45개의 표준 점수가 있겠죠. 그 중에 70점 넘었던 과목은 딱 2번이에요. 70점을 넘었던, 즉, 표준 점수가 70점을 상회해서, 네. 그야말로 지붕 뚫었다고 하는 그 네. 횟수가 딱 2번이다. 네. 사탐에서. 5년간 딱 2번. 무슨 과목이죠? 경제가 20년 20년 수능에, 20학년도 수능에 72점. 그리고 사회문화가 21학년도 수능에 71점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는 게 5개년 다 통틀어서 한 번으로는 이렇게 뭔가 별로 이게 느낌이 안 오고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네. 제일 낮은 쪽의 경향, 즉, 5개년 전부를 통틀어서 그냥 거의 매번 하위권 쪽으로 쏠렸던 과목.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위권 쪽으로 쏠렸던 과목.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인데, 어떤 과목일 것 같습니까? 그냥 저보고 선택을 하면 저는 이과였으니까. 제일 쉬운 게 생활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생활과 윤리? 네, 맞아요. 생활 도덕적이면 잘할 수 있다. 물론 시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시험 난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네. 어렵지 않은 편이라, 생활과 윤리, 그리고 이어져 있는 윤리와 사상, 이 생윤, 윤사 조합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요. 생활이 들어간, 윤리가 들어간 네. 이 2과목이 만점자 표준 점수가 거의 매해 꼴찌에 가깝다. 네. 그리고 사실 네. 지리 과목들도 지리도 그래요? 네. 66.7점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탐구, 사탐 2과목을 선택했을 때 생윤, 윤사, 한지, 세지 이 4과목 중 2과목을 하겠다는 조금 위험한 선택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나는 저 과목 아니면 죽어버릴 거야. 이 정도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어쨌건 공부를 열심히 어떤 과목이든 잘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 표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4개 과목은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탑 3 굳이 꼭 꼽자면 사회탐구에서 표점이 조금 높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높은. 네네. 이건 매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개년간 통계를 봤을 때 상위 3개를 꼽아보자면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이 3과목의 표준 점수가 그나마 높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항상 높다가 아니고 높은 적이 꽤 많다. 네네. 근데 100분위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서울대만 가는 건 아니니까. 네네. 백분위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 법정, 사회문화 이 3과목은 좀 높은 편이에요. 즉 만점 받았을 때 99, 100이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고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인 경우는 100분위 기반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여하튼 100분위가 높으면 그 점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점을 전제로 해서 우선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세 과목이 항상 99를 상회하더라. 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생활윤리와 윤리사상, 그 다음 두 개의 지리 과목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진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고 네. 갈게요. 이게 만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만점 점수만 보고 그러면 뭐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등급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1등급, 2등급 정도로 갔을 때의 표준 점수를 비교해보면 만점만큼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도 자체가, 점수 제도 자체가 네네.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를 전제하니까 네. 저쪽에선 차이가 생기지만 평균 쪽으로 가까워서 가면 큰 차이가 없어진다. 그렇죠. 네.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네요. 제가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되게 고민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주 단순한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내가 탐구를 선택할 건데, 내 목표는 뭐 1등급이나 2등급이다라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만점이 표준 점수가 몇 점이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과목이든 선택해서 그 과목을 다 맞기 위해 일단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주의하세요. 우리 정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쨌든 만점에 육박한 내 점수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대전제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은 고려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표준 점수의 유불리가 한 2개 정도 틀리는 요 근처 네네. 쪽으로 오다 보면 격차가 크지 않다.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탐은 2개 정도 틀리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과목마다 이게 너무 달라요. 네, 어떤 네, 경우에는 막 다 맞았는데 2등급이 뜨는 경우도 있을 네, 수 그래서 있으니까. 네. 이 뭡니까? 탐과목 선택제도 자체에 대한 뭐 여러 비판도 있는 거죠. 네, 막 맞아요. 등급 블랭크에다가 뭐 난이도가 안 맞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주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최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과 친구지만 네. 용기를 내서 벽을 허물고 네. 과탐 쪽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답니다. 어차피 목표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최고도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문과 최상위권이니까. 네. 그럼 탐구와 뭐 과학 탐구에 대해서도 한번 쭉 정돈을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네. 과학 탐구의 경우에는 만점 표준 점수가 70점이 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네. 지금 표를 이제 띄워 주실 텐데요. 보고 여기, 계시죠? 여기? 네. 네. 보고 계시죠? 이 만점 표준 점수가 이게 좀 많죠? 한 절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죠?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0분위로 봤을 때, 100분위로 봤을 때. 5개년이니까 8과목, 총 40개 항목이 있죠. 그 중에서 6번 빼고는 100분위가 99나 100이에요. 그러니까 과탐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물론 대전제는 만점을 맞았을 때. 만점. 네. 어쨌든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100분위, 내가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도, 100분위도, 문과 쪽에 있었던 그 과목들, 사회탐구 네. 쪽에 있었던 그 과목들에 비해서 어쨌든 높다. 네. 물론 여기서 대전제는 과탐2는 우리는 다 지운 상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문과 지망이면서 물리 쪽을 선택할 걸 고려한 친구는 또 없을 테고, 네. 화학도 좀, 없고. 네. 그러니까 주로 고려하는 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물화생지 원으로 보면요. 5개년 동안 딱 2번 100분위가 99 이상이 아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모두 물리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생지는 100분위 99, 100은 만점 받으면 무조건 가져간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구과학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과 학생들도 많이 몰려있는 과목이고, 네. 거기 점수가 꽤 높다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문과 친구들의 입장에서 과탐 쪽을 들여다보면, 그럼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아까 봤던 우리의 이 점수의 흐름들을 다 봐봤더니,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서 표준 점수나 100분위의 입장에서 유리하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과탐 2개
과탐에서 인문계열 학생인데 과탐 2개 생물 지학을 다 선택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yes or no 질문이에요? 네. 저번 시간에 2번밖에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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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래서 단호하게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네.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이유. 1. 그대는 최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 그럼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문계열이면 사탐 일반 선택 2과목 정도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학에서 미적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탐 일반 선택으로 네. 2개는 학교마다 네. 다 지정돼 있을 것이다. 네. 이 이과는 좀 편한 게 2학년 때 원 한 3개, 4개 하고 3학년 때는 2를 하기 때문에 네.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옳지. 네. 그런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탐구, 사회탐구 9과목이 모두 일반 선택이에요. 일반 선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일반 선택을 다 몰아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2학년 때 서너 개 듣고 3학년 때도 2개 정도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일반 선택이니까 9등급제로 그렇죠. 변별되는 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인문계열을 선택했기 때문에 2학년 때 과학을 한 과목은 했을 수 있어도 생명, 지구를 둘 다 하지는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생명, 지구를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일단 2개는 하지 마세요. 둘 중 하나 선택하게 됐을 때 경쟁을 누구랑 하냐면 이과랑 이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2학년 때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선택을 하는 거.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3 때 사탐 일반 선택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2과목을 탐구를 선택해서 공부한다? 그럼 탐구를 몇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4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어, 수학을 뭐 거의 반토막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과학 탐구 2개를 선택하는 거는 절대. 극구 말린다. 네, 절대. 그럼 이제 하나? 네. 과학 탐구 2개를 꼭 선택해야겠으면 한 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번 더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재수라고 하라고요, 지금. 근데. 자,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사회탐구 과목 하나하고 과학탐구 과목 하나를 결합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고려해 볼 만하다. 근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과탐을 표점이 높다고 무작정 선택할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언제든 표점은 망가질 수 있어요. 이제 문제를 내신 분들의 예측과 우리 학생들의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표준 점수만을 보고 과탐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과탐을 2학년 때 내신을 해봤는데 내가 생명과학을 전체 등수를 냈을 거잖아요. 그렇죠. 배울 때도 재미가 있었고 성적이 나왔는데도 성적이 너무 훌륭해. 그리고 내신 공부할 때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여기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능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대치동 친구들만 그러지 않을걸요? 아마 뭐 전국에 있는 최상위권 친구들인 경우는 내신 공부 자체에 이미 수능 기출 문제를 웬만큼 풀 테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냥 오투 완자로 만족하지 않고 기출 문제 좀 어려운 것들도 다 푼단 말이죠. 그렇게 해봐서 난 자신감도 생겼고 내신 때 이게 몸에 새겨진 공부의 흔적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네. 고3 때 배운 2과목을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사탐의 경우에도 고2 때 선택했던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2학년 때 걸로 선택 다 하는 친구도 있고 네. 2학년 과목 하나랑 3학년 과목 하나를 섞는 친구도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맞아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2과목으로 수능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점수를 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또 그 과목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서울대 경영경제를 정시로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과탐 한 과목 섞는 거 고려해봐도 괜찮다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으로 과탐에 대한 거부감을 일단 지우자. 대신에 네. 2학년 때 자기의 공부했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네, 근데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중에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네.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네.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과목에서
최고점을 얻어라. 네. 이게 여기서- 어쨌든 최고의 전략이겠네.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최상위권을 전제하고 서울대 경영경제학과 이런 서울대 인문계열에서도 최상위 학과를 얘기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가 이미 안정적이어야 해요. 아, 그건 뭐 대전제니까. 그렇죠. 네. 너무 그럴 높아심에서 것 말씀 같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국어나 수학이 좀 불안하면 사실 과탐은 고려하시면 안 되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탐구 과목 최상위권의 문과이과 네, 미묘한 주제 2개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간을 마칠까요? 네. 네, 한성만과 정원의 한정판이었습니다.